부정선거. 부정선거. 이 음모론이 어느 정도냐면 KBS 앵커조차도 알지? 저 보도 봤어요. 와, KBS 앵커조차도 점잖은 척하면서 자기는 뭐 음모론 따위는 안 믿는 것처럼 하면서도 부정선거는 그래도 국민적 의구심이 남지 않게끔 들여다봐야 된다. 와. 막 이런 식의 발언을 뉘앙스를 계속 풍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네. 아주 합리적인 것 같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 내 지역구 그 있어. 조정훈 이런 사람들. 네. 조정훈 이런 사람들도 아니 뭐 음모론은 저는 믿지는 않는데요. 지금은 이제 워낙에 국민적 이슈가 됐기 때문에 요거는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소하고 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야. 안 믿는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 그래서 요거를 완벽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생 이것만 공부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었으니 하필이면 이 사람이 그래서 나도 고민이 많았어. 아니 나는 다른 전문가가 있으면 모시고 싶었어. 근데 없어. 이 사람이 하필이면 전문가. 나도 죽겠어. 진짜 오랜만에 함께 합니다. 네. 변희재 대표 박수로 맞아. 네, 안녕하십니까. 야 진짜 오랜만에 뵌다. 와 진짜 오랜만이시네요. 미국에서 한 4개월 동안 활동하다가 네. 예, 이번에 귀국을 했습니다. 아니 그 세간에는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변희재 너는 솔직히 계엄 알고 튄 거지. 그리고 계엄 지나니까 이 이제 미국 그 면접을 해야 되는데 네. 너 윤석열 때문에 망명 왔다며 이거 탄핵당했잖아. 더 버틸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명분이 없어. 명분이. 그렇게 된 겁니다. 아 인생이 만화야. 인생이 웹툰이야. 기인이야. 기인이고. 아이고 그래서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저는 윤석열 탄핵을 마무리하려고 네. 저는 뭐 아까도 우리 뭐 선생님 많이 말씀하셨는데 보수와 윤석열을 가르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거든요. 보수와 윤석열을 가르는 거. 그러니까 윤석열은 보수가 아니잖아. 아니야. 보수 인사 200명을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 그렇지. 왜 저기다가 영웅화 시키냐는 거죠. 그렇지. 가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가장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고작 뭐 역시 또 태블릿 PC. 오늘은 태블릿 PC로 모신 게 아니라 부정선거 관련입니다. 네. 자,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과거부터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셨구만. 엄청난 피해를 받았죠, 그걸로. 네. 그거는 잠깐만 제가 네.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딱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자, 제가 정리할 부분만 정리하고 오늘은 부정선거만 하고 딱 가십니다. 뭐 태자 꺼내지 마세요. 자, 잘 들어봐. 네.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 모든 국가기관이 다 동원이 돼서 부정선거가 없었다라고 결론을 내렸어. 결론까지. 이미 내가 하나하나 그 증거를 얘기를 해줄게. 네. 첫째, 21대 총선과 관련한 부정선거 소송은 총 126건이 있었어. 126. 소송이. 네. 그런데 사법부가 모두 다 부정선거 없었다고 결론 냈어. 126건 다. 네. 그럼 사법부가 결론 냈지. 네. 됐지. 사법부 국가기관 사법부. 네. 적어놔. 네. 자, 그리고 참고로 5년 동안 최근 5년 동안 선관위 압수수색을 무려 181차례 했어. 181차례. 압수수색? 압수수색을. 근데 윤석열이 계속 뭐라고 해? 네. 선관위를 점검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엄했다고 했잖아. 근데 선관위 압수수색만 181차례. 네. 윤석열 정부에서만 165번 했어. 윤석열 정부에서. 됐지? 엄청 많이 했네. 엄청 많이 했어. 네. 자, 그리고 22대 총선도 이 부정선거라고 해가지고 고발된 건들이 있었어. 작년 그 총선이. 근데 그것도 경찰이 다 수사를 해서 전부 다 무혐의 처분 내렸어. 경찰에서 또 털었지. 네, 경찰 됐지? 조사 무혐의. 자, 그리고 윤석열이 정권을 잡았잖아. 네. 정권 잡은 다음에 자기 친구 서울대 법대 동기가 있어. 네. 누구냐? 김용빈이라는 사람이. 네. 김용빈이라는 사람을 선관위 사무총장에 임명을 해. 윤석열이. 근데 원래 선관위 사무총장은 선관위에서 계속해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가는 곳인데 이 사람은 그냥 생뚱맞게 윤석열이가 찍어 눌러버렸어. 외부인을. 외부인을. 관련 없는. 근데 자기 절친이야. 절친. 찍어 눌렀어. 네. 근데 그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부정선거는 없다. 직접 얘기. 직접 얘기했어. 네. 이번에 또 선관위 들어간다. 네, 선관위. 선관위. 자, 그리고 국정원에서 선관위를 점검하려고 했으나 선관위가 거부하는 바람에 선관위의 5%만 점검했다라고 계속 윤석열이 얘기를 해. 네. 국정원이 탈탈 털고 싶었는데 선관위가 계속 못하게 해서 5%만 점검을 했다고 얘기를 해. 이건 윤석열의 윤석열 주장. 그런데 팩트 체크합니다. 네. 선관위는 서버를 포함해서 모든 장비 6,400대를 국정원에 다 제공했어. 선관위에서. 선관위 다 제공했어. 그래서 국정원은 선거와 관련된 장비를 전부 다 점검한 거야. 근데 문제 없다 결론. 자, 이제 국정원 또 들어가지. 5%가 아니라 다 좀. 다 했다니까 다 했어. 그럼 지금 몇 개야 국가기관이? 자, 사법부, 그다음에 경찰, 선관위, 국정원. 이거 다 했네. 다 했지. 네. 자, 요거는 이제 기본 지식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봐. 지금 댓글에 뭐요? 봐봐. 개소리 하지 말라. 부정선거 이때.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변희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눕니다. 변희재 대표님, 도대체 이 부정선거 음모론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주장을 하고 있고 무엇이 틀렸는지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 언제 시작된 거예요? 원래 이제 그 2002년 노무현 당선 때부터 그 주장은 있었어요. 오래됐네. 네, 있었는데 아주 미약한 흐름으로 오다가 미약했고. 2020년도 총선 때 이제 그때가 아마 이제 보수가 거의 괴멸적으로 이제 패배했던 그 선거인데 뭐 지금 4년 뒤 선거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이제 민주당이 180석이고요. 미래통합당 지금에 보면은 국힘 103석으로 폭망했어. 이제 그때 이제 이 박형준 선대위원장이 100석 이하로 위험하다 자기들. 왜냐면 여의도 연구소에서 이 통계가 워낙 안 좋게 나와서 아마 잘 기억하시면 알 거예요. 황교안 당대표가 그때 종로바닥을 굴러다녔어요. 엎드려 절하고 다녔어. 살려달라고. 본인은 더블 스코어로 지고 있었고 이랬기 때문에 그래서 패배가 완벽하게 예측이 돼 있었는데 네. 보수 유튜버들 특히 강용석 180석으로 승리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장사 잘 되니까. 어떤 경우든요. 우리 팀이 진다 그러면 돈 안 들어옵니다. 맞아. 네, 무조건 이긴다 그래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때 변희재는 보수가 네, 진다고 저는 구독자 100석 다 이하로 빠졌어. 얘기했다가 이 절반이 빠져나갔고 그럼 이제 제가 맞았잖아요. 네. 그럼 독자들이 저한테 와야 되는데 그렇지. 이제 강용석 쪽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크게 틀렸기 때문에. 너무 크게 틀려서. 네, 그래서 그때부터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서 이제 보수 유튜버 전체가 다 그랬으니까 이제 보수 유튜버를 보는 노인들 중심으로 와장창 몰려가 버린 거죠. 자, 그런데 극우 유튜버들 강용석을 중심으로 한 거기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를 했어. 네. 그런데 총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당시 대표가 황교안이야. 네. 자기가 너 때문에 졌다고 하니까 자기도 그 부담에서 벗어나려면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하면 좋을 거 아니야. 받아야지. 황교안이 거기에 이제 함께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제도권까지 들어오면서 이게 일파만파 터졌죠. 근데 황교안 씨는 그 선거 당일날 개표하는 도중에 집에 갔습니다. 짐 싸고. 그러니까 이분도 아는 거야. 이 정도 패배할 거 예상이 됐었기 때문에 개표 중간에 짐 싸서 집에 갔어요. 그리고 1년 동안 안 나타났어. 근데 강용석이 전 지역구에서 재검표한다고 돈 수십억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때 나타났습니다. 황교안이? 네, 숟가락 들고. 자, 그 돈 결국은 또 돈이라. 유튜버들은 돈. 황교안은 자기 책임을 사하기 위해서. 유튜버들은 돈. 네. 자, 가로 세로가 이게 부정선거라고 해서 한 지역구당 6천만 원의 돈이 필요하다. 초선걸 걸려면 하면서 후원을 걷기 시작합니다. 썸네일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요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이게 한 지역구 6천만 원, 실제 6천만 원 안 들어갑니다. 1,000만 원 정도면 충분한데 6배 풀려가지고 6천만 원씩 100개 지역구를 그래서 최소 60억을 모으겠다 해서 거의 그 근처까지 돈을 모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근처까지. 근데 이걸 이제 선관위에서 당사자가 해야 된다. 낙선한 당사자가. 제3자가 하면 안 되고. 된다. 소송을 한 게 거의 없어요. 그 몇십억을 강용석 개인 계좌로 모았거든요. 지금 꿀꺽하고 있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돈 받아가지고. 돈 받아서 그냥 그대로 지금 강용석 먹고 있는 상태고. 유일하게 이제 민경욱
민경욱은 소송했을 거 아닙니까? 네. 강용석과. 그래서 네. 민경욱 소송 말고는 소송 들어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강용석을 통해서 실제로 소송이 이루어진 거는 민경욱밖에 없어요. 나머지 하긴 했는데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당사자가 빠져버리니까 그럼 소송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후원금을 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돌려주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민경욱 소송은 끝까지 갔죠. 민경욱 소송은. 거기에 지금 부정선거 얘기하는 변호사들 다 들어가 있었는데 그 판결문에 이제 사실은 정말 이 상세하게 어마어마하게 상세하게 모든 부정선거의 주장을 다 논박을 했는데 그러면은 그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기자회견도 하고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대법원 판결문 내에서는. 그래서 거기가 결정적인 게 뭐냐. 이 사람들이 전자개표기라고 원래 투표 분류기입니다. 전자개표기는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 은행 가면 돈세 주는 그게 있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투표 분류기에 그거랑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세 주는 거, 세 주는 거. 그거는 개수기고. 투표 분류기. 투표 분류기는 분류기 개수기하고 분류기는 나눠주는 거. 요거는 이제 뭐 이재명 표 그다음에 뭐 박근혜 표 이런 식의 분류해 주는 거. 이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100장씩 세줘요. 마지막에. 그럼 100장을 또 이제 참관인들이 다 확인해요. 그래서 딱 묶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중공 해커가 이 조작을 했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 모뎀이 없어. 그렇지. 모뎀이 없는데 무슨 해킹이냐. 그러니까 저 분류기가 인터넷을 연결할 수 있어야 중국이 다른 데서 해킹을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이건 인터넷 연결할 수 있는 모뎀이 없어요. 모뎀 자체가 없어. 랜이 없어. 그래서 해킹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은행 가면은 그 돈세 주는 기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해킹합니까? 연결이 안 돼 있는데. 그래서 근데 계속 이제 그걸 주장하니까 민경욱 쪽에서 결국 대법원이 선관위로 다 가져오라 그랬어요. 저거 분류기 다 가져와라. 분류기 가져와라. 마음껏 검증해라. 그래서 검증 전문가도 붙여주고 다 해라. 근데 해킹할 수 있는지 네 마음대로 검증해라. 근데 이제 이 검증 비용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전문가들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렇지. 검증 비용이 한 8천만 원을 이제 요구했거든요. 돈 안 내고 그냥 도망갔어요. 야, 이 봐봐.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야. 자, 돈을 안 냈어요. 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야. 이게 뭐냐면 과연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놈들은 진짜 걔네들은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을까라는 포인트야. 대법원에서 그래, 너네가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럼 너네 검증을 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예상 감정료, 돈이 필요하니까 그거를 납부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납부해라. 기계는 우리가 받아다 다 준비했어. 근데 선관위가 다 준비했어요. 다 준비했어요. 근데 그 돈 들어가는 건 너네가 납부해라 요구를 했어. 그런데 미납을 한 거야. 돈을 안 낸 거야. 그래서 미납으로 인해서 감정이 무산됐어. 진짜 얘네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으면 돈 당연히 내지 않겠어? 의지가 있었으면 안 냈다는 아니 돈을 수십억을 걷었잖아요. 저 부정선거 해커라고 중공 해커라고. 그렇지. 돈을 안 내고 대법원 여기다가 그러면은 이거를 검증하지 않는 대신 다른 뭘 요구한 것도 하나도 없다. 아무것도 요구한 거 없다 검증을 위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이 보수의 정함철 씨라고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이 강원도에서 이 선거 운동하면서 개표를 다 들어가 봤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수에서 최고 전문가야 이 분야에서. 얘네들이 만약에 실수로 뭘 몰라가지고 부정선거를 주장했다면은 당연히 검증했겠죠. 근데 검증 안 하고 도망갔다는 얘기는 얘네들은 뻔히 부정선거 아닌 걸 알면서 돈벌이했다고 사기죄로 고발했어요. 사기로? 싹 다. 황교안부터 민경욱 지금 가용석이 다 고발했는데 뭐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수사를 안 하고 있을 뿐이죠. 그 수사는 안 되고 이건 있어요? 사기죄. 저는 뭐 제가 볼 때 사기죄라고 봅니다. 이거.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거든. 돈만 내면은 자기들이 검증할 수 있었는데 장비 갖다 놓고 미납으로 인해서 감정 무산. 이 얘기를 절대 안 하죠. 이 얘기를 안 하지. 오히려 그러면은 그 검증을 하면은 부정선거가 없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니까 오히려 안 했을 수도 그렇죠. 그렇지. 그걸 이제 정함철 씨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것들은 사기죄라는 거죠. 매우 높지.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 재판을 태블릿 8년 동안 하고 있는 게 뭐냐? 감정 가지고 8년을 싸우고. 태블릿 왜 합니까? 태블릿 왜 합니까? 감정 가지고 제가 8년을 싸우고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태블릿 내는데 제가 감정을 하고 도망간다? 그럼 제가 사기꾼이라는 얘기잖아요. 사기꾼이지. 똑같은 거죠.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태블릿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민경욱이 청구한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송 대법원 판결문만 보잖아. 그러면 부정선거
음모론의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그 판결문만 판결문. 다 나옵니다. 그 판결문을 우리가 갖고 있잖아, 네. 지금. 나도 이거 봤는데 나이 그래서 전문가 됐어. 이걸로 하나하나 대법에서 다 박살을 낸 거야. 대법 판결문 잠깐만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이것만 보면 이게 꽤 길어요. 네, 그럼 이게 하나. 그 사실은 그 해달라는 걸 다 해줬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민경욱 지역구에 들어가는 사전 투표에 대해서 QR 코드가 찍혀 있는데 그렇지. 그 QR 코드를 딱 찍으면은 이제 1년 번호가 나와. 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이 민경욱 시장처럼 외부에서 표를 갖다 집어넣었다 그러면은 1년 번호가 안 맞는 게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전수조사 했어, 전수조사. 전수조사를 했어. 1년 번호 딱 맞아요. 딱 맞아. 딱 맞아요. 하나도 틀린 네. 게 없다는 게 요게 다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저들의 주장 있고 네. 그거에 대한 반박을 다 적어놨어. 네. 근데 내가 여기 이 중에서 제일 재밌게 본 건 뭐냐면 이 민경욱 이들이 부정선거라고 하면서 제출한 증거가 진짜 웃겨. 자기네 이거 봐라, 이거 부정선거다. 부정선거의 증거 아니냐? 뭔데요? 라고 제출한 증거가 뭐냐면 자기가 부정선거라고 주장한 것을 받아 쓴 언론 보도. 그게 증거. 증거라고 한 거야. 그리고 또 그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유튜브 방송을 한 영상. 진짜야, 농담 아니야. 맞죠? 그렇죠. 예, 진짜 이거를 증거로 제출한 거야. 그래서 대법원에서 그거를 아주 배를 잡고 웃었다. 나는 그 대목이 너무 웃기더라. 그러니까 QR코드도 있고요. 그리고 투표 용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혹 제기를 많이 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뭐 펴져 있냐 막 이거. 그렇지. 예를 들어서 이 색감이 정상 투표 용지랑 다르다. 이런 것도 여기에 일일이 다 설명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종이의 열화, 산화 현상으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나 정상 투표 용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거 다 반박합니다. 네. 그리고 검은색으로 인쇄되지 않은 투표 용지가 있나 봐. 네. 뭔가 뭐 보라색이라든지. 네. 그거는 뭐냐? 잉크젯 인쇄에서 검은색을 만들기 위해서는 청색, 적색, 황색 잉크가 혼합이 돼야 되는데 특정 잉크량이 부족해져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야, 그것까지 아주 세세하게. 그러니까 이쪽이 주장하는 거를 다 100% 검증을 해서 네. 실험까지 합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까지도 많이 주장하는 게 왜 투표용지가 붙어 있냐. 그렇지. 이 사전 투표는 이제 알지만은 프린트로 뽑잖아요. 네. 붙어 있을 거면 왜 붙어 있냐 그러는데 이거는 이른바 관외 투표. 밖에서 하는 투표는 우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편에 풀을 붙인 게 묻은 거다. 그렇지. 이것도 다 조사를 해가지고 다 조사했어. 모든 의혹을 다 정리를 했어요. 다 정리했어. 한 건도 빠짐없이. 다 정리했어. 전부 다 깔끔하네. 깔끔해. 그러니까 대법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것도 난 재밌었어. 봐봐. 지금 이 민경욱 등이 투표가 조작됐다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투표하는 과정에서 조작됐다. 그러니까 투표 용지 등 그것도 조작됐다 그러고 개표하는 과정에서도 조작됐다 그러잖아. 네, 맞아요. 그렇잖아. 추가로 뭐 넣었다 막. 이거를 대법원에서 굉장히 조롱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 개표 단계에서 아까 막 그 분류기 개표 단계에서 조작을 할 거면 굳이 위험하게 왜 투표 용지까지 조작을 하냐? 요것만 조작하면 되는데 왜 위험하게 이 전 단계까지도 조작을 하냐? 모든 과정에서 부정선거 조작을 주장할 거면 둘 중에 하나만 주장해라. 대법. 그거 아주. 그게 이제 처음부터 이제 부정선거를 반박하는 논리가 그거였는데 전산 조작을 해버리면은 재검표할 때 이제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재검표를 다 했어. 아까 100몇 군데 이제 아까 나온 게 건데 재검표할 때마다 똑같이 나와요. 이제 이러니까 이제 전산 조작이 아니고 이제 막 그냥 박스에다가 몰표를 집어넣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런데 그건 1년 변호로 다 검증이 되니까 다시 다 막혀버린 거죠. 다 막혔어. 그리고 사실 이거는 초기 단계 때부터 이 부정선거를 사기라고 얘기했던 이 보수의 빅3가 있습니다. 이제 조갑제, 정규제, 변희재인데 완전 패가 망신했어요 우리. 후원금이 절반 이상 다 날라갔는데 이 사람들이 특히 정규제 씨가 계속 토론회를 만들어서 나와라. 이쪽에 정함철 등 이제 전문가들이랑 해라. 단 한 번도 토론회 안 나왔습니다. 4년 내내 안 나왔어요. 강용석한테도 얘기했어요. 다 줬어요. 공문 다 줘가지고 뭐 공병하고 뭐고 얘기하는 사람들 다 줬는데 한 명도 안 나왔고 아까 얘기했던 정함철 씨는 찾아갔어.
찾아가서 그쪽에 박주현 변호사 찾아가고 황교안 찾아가고 다 도망갑니다. 아 그래요? 저는 황교안이라는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이라는 게 이 사람 일국의 총리 출신이 네. 정암천 하면 보수에서 그래도 오랫동안 운동한 사람이고 개표 전문가가 맞아요. 선거 때문에 들어갔으니까. 그럼 자기가 부정선거로 하고 믿고 있더라도 정암천이라는 사람이 얘기하겠다면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 얘기를. 그렇습니다. 도망다녀 안 듣고. 아 그래요? 이건 뭐냐 황교안도 부정선거 아니라는 거 알면서 사기친다는 얘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국민의힘이 이제 이걸 토론하려고 그러는데 안 나오려는 거야 이 사람들은 무조건. 와. 야 그렇게 이걸 주장하면서 토론은 안 해요. 절대 안 나오면 한번 불러보세요. 그 전화해서 불러보세요. 절대 안 나올 겁니다. 부정선거 얘기해보자. 양자 토론 해보자. 한번 이쪽 전문가랑 한번 들어보고 싶다. 한번 딱 전화해가지고 녹취 한번 다 까보세요. 황당할 겁니다. 아마. 와. 진짜 이게 근데 먹힌다는 게 아주 돌아버리는 거야. 돌아버려. 이게 지금 그러니까 나는 사실 이거 믿는 사람 전환기를 비롯해서 이 대법원 판결문만 보면 그냥 게임 끝이야.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해요? 누가요? 이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얘기 아예 안 하죠. 이 얘기 아예 안 해요? 예, 안 하죠. 아니 대법원이 틀렸다라는 얘기도 안 해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들었는데 이제 이게 이슈가 되니까 최근에 뭐 대법원 판결문을 반박하는 책을 낸다가 뭔다 하는데 책을 제가 읽어보면 되겠지만은 지금까지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 법원에서 뭐 잘못됐다면 무조건 기자회견 들어가거든요. 한 번도 하는 걸로 본 적이 없어요. 대법원 내에서 하는 거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돈 안 내가지고 검증 못한 거를 그러니까 마치 선관위가 기계 안 내는 것처럼 그런 거짓말을 수두룩해 하고 있고. 그런 얘기도 해요? 수두룩해요. 그런 거짓말들은 그냥. 대법원이 이거를 검증하는데 굉장히 방해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협조를 안 했다고. 그거 안 꺼낸 것처럼 얘기를 하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뭐 집회할 때 이 사람들 그 모사드로부터 정보 받았다고 떠들어대고 저 김세희 같은 경우는. 투표 분류기 검증도 엄청 했더라고. 실제로 1000명이 투표하는 것처럼 모의로 투표도 하고 막 별짓을 다 했어. 검증하느라. 진짜 고생 많이 했더라고. 이 대법원 판결문 보잖아. 이거 진짜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많이 했어. 이거 2년 걸렸어. 근데 이 분류기에다가 뭐 USB 꽂아서 해킹할 수 있다 그런 주장. 아니 제 말은 그게 모뎀 없다니까. 아예 그 시스템이 없어. 그러니까. 외부 연결 시스템 자체가 없어서 이거는 해킹을 할 수가 없다니까. 그리고 여기 대해서 저는 윤석열 씨가 저는 이분도 지금 사기친다고 보는데 이게 당연히 강용석과 민경욱이 17건으로 나눠서 검찰 고소를 했었고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보수가 윤석열을 막 조국 수사 잘했다고 만세 찬양했기 때문에 보수하고 네트워크 다 있었어요. 근데 17개 다 무혐의 처리했거든 중앙지검에서. 그걸 이성윤 지검장 핑계대는데 아니 그 정도로 중요한 건이고 윤석열이 이미 다 알고 있었는데 검찰총장이 이거를 관여 안 했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본인이 부정선거 아니라는 거 확신을 갖고 자기 선거 때는 부정선거 없으니까 무조건 사전투표하라고 난리치지 않았습니까? 이번 총선에서조차 부산에서 사전투표했습니다 윤석열은. 맞아. 그러니까 나는 이분이 도대체 언제부터 부정선거를 믿었다는 게 최소한 총선 때 왜 자기가 사전투표합니까? 부정선거는 전부 다 사전투표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와서 그걸 군대를 풀어가지고 뭘 조사한다? 그래서 조사가 아니라 고문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 군대를 풀었으면요 부정선거를 조작을 하려고 했으면 몰라도 그건 말이 안 돼요. 자 그래서 그 말 나온 김에 윤석열은 과연 이 부정선거를 진짜 믿고 있냐? 계속 아니라고 했잖아. 윤석열 영상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재작년에 4.15 총선에서 좀 부정 의혹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도 부정할 것이 명백하다고 사전투표를 안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투표만 해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선거날에 코로나 확진자가 수십만이 나온다고 발표해서 여러분들 당일날 투표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전투표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저봐 안 믿는다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부정선거 없다는 저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자기 검찰총장 때 수사 다 해가지고 수사를 봤을 거 아닙니까. 그때 조금만 그냥 그때도 보수하고 내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조사할 수 있었거든. 딱 17개 무혐의 처리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그 대선 전에 문건이나 이런 거에는 또 부정선거 관련된 걸 적어놨을까 윤석열이가? 그 세력을 규합하려고 했던 거 아닐까? 세력 규합 그쪽 세력들을. 어떻습니까? 이 의혹 제기는 세력 규합. 그 전체적으로 지금 와서 완전 드러나는데 윤석열은 국힘당하고 범보수를 분리를 시켜서 네. 실제로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제도권의 파워는 국힘당이 갖고 있잖아요. 네. 걷다가는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아. 권성동, 권영세가 막 이 탄핵 투표안도 막 열어주고 이래가지고 탄핵당한 거 아니에요? 국힘당한테 요구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전부 다 장외에 있는 그 보수 노인들한테만 요구해가지고 네. 그쪽 세력을 관리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세력을 관리하기 위해서. 네. 예를 들면 박근혜 탄핵 때랑 이 윤석열 탄핵 큰 차이가 박근혜는 그 장외 태극기 쪽에다가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 그런 거요? 윤석열은 계속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맞아. 아니 그 힘없는 그 보수 노인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지키려면 국힘당에 더 있지. 그쪽에 대해서는 또 아무 얘기 안 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좀 역할 분담하고 있다고 봅니다. 어떤 역할을 보는? 윤석열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금 아까도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이 양자구도를 얘기하는데 보수 진보. 저는 보수 진보 중간에 내각제 세력이 들어와 있다 보거든요. 그게 이제 조중동 같은 애들인데 그쪽과 딜을 쳐가지고 대충 시간 끌어준 다음에 이제 내각제 쪽으로 가려는 게 아닌가 윤석열은. 아 윤석열이. 네, 그러면서 보수들을 이제 꽉 잡고 있는 거고.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네, 아주 이제 좀 불순한 생각들 하는 것 같아요.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이 부정선거 관련해서 그래도 국민의힘에서 가장 열심히 싸우고 지금 현재도 열심히 싸우는 게 이준석이잖아요. 개혁신당에. 네, 이준석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인정을 해. 아주 나쁜 놈입니다. 왜냐면 제가 이준석이 당대표 준비할 때 제가 직접 만났어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부정선거 문제가 컸기 때문에. 그렇지. 이준석은 어쨌든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주장하고 있어서 제가 찾아가서 민주당은 그렇게 했습니다. 민주당도 부정선거 논란이 있었어요. 박근혜 때 당선됐을 때. 그래서 그때 민주당에서 다 불러가지고 1박 2일 토론해가지고 싹 정리해버렸습니다. 부정선거 아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얘기가 없잖아요. 이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힘당은. 그래서 당신이 당대표 되면 내가 같이 붙여줄 테니까 민주당처럼 공개 토론으로 끝장을 내자. 근데 끝까지 안 하는 거야. 이준석이 안 했다고? 그냥 자기 입만 떠들지. 그 민주당이 했던 방식의 그런 공청회를 안 하는 겁니다. 계속. 그랬어요? 저는 왜 안 하냐고 생각했으니까 이 사람이 보수가 이렇게 썩어 빠지고 이 거짓에 넘어가야지 자기 가치가 올라서는구나. 만약에 진실된 보수가 올라오면 자기 위협할 것 같다.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이 부정선거가 다 사기가 밝혀내면은. 그러니까 끝까지 안 와서 보수가 타락하는 거를 방치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또 황교안하고 토론하자 그러는데 아니, 당대표 때 자기가 부르면 됐지 않습니까? 안 했잖아. 1년 동안 거를 전혀. 그런가?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부정선거를 방치했다고 보고 제가 지금 다시 국힘당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 이 보수가 그러면 계속 거짓에 허적된다. 아마 조만간에 할 거예요, 국힘당에서. 근데 지금도 이준석이 개혁신당 지금 내용으로 완전 엄청 코너로 몰렸잖아. 그러니까 또 바로 부정선거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렇지, 맞아. 언론은 또 이준석 좋은 사람으로 다 써요. 그러니까 지금 당이 뭐 엉망진창돼 있거든요. 뭐 거의 당원에도 없는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 그래서 부정선거로 일단 이슈를 띄우고 싶어 하는데 뭐 황교안 씨는 안 나갈 거 아닙니까 저기는. 그래서 이거는 그런 식으로 그러면 안 되고 국힘당의 정식 조직이 해야 돼요. 그래서 다 불러가지고 끝장 토론해야 됩니다. 민주당. 보니까 황교안이랑 이준석도 웃긴 게 황교안이 그러면 프레스센터에서 하자 그랬어. 근데 이준석이 아니 방송사에서 해야 된다. TV로 해야 된다. 근데 저는 그래 이준석이 황교안이고가 안 되고 전문가들이 있어. 전문가가 나와서 그냥 한 10분 설명하면 끝나요. 그러면 판을 깔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준석이 한다면 왜 자기가 나대냐고. 그러니까 토론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